국민의 일꾼을 자처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종횡무진 현장을 누비는 초선 의원. 의원님이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모처럼 사랑이 많아요. 네, 여기 저 회장님하고 자주 봬요. 많이 사셨어. 국조리김치 담으시려고. 공유마켓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기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정치 신인이지만 27년간 경제 외교부처를 두루 거친 외교통상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정책을 다루며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또 국가 발전에 비전을 주는 그러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루 잘 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홍기원 의원이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경기도 평택시. 그곳에 오래된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사는 게 힘듭니다. 좀 위해서 좀 잘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사셨어. 우리 아들과 먹으려고. 겉절이 김치 담으시려고. 예, 건강하십시오. 친근하고 격이 없는 모습으로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홍기원 의원. 많이 파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이, 형님이 하나 사주실래요? 그러면은 요거 2개 얼마 드려야 돼요? 6,000원이요. 예. 오늘 집에 가서 맛있게 드셔. 알았어요. 예. 예, 많이 파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장 상인들. 이들을 위로하고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홍기원 의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을 찾는다.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예. 제가 사실 국회의원으로 나오기 전에 외교관으로, 그중에서도 마지막 총영사로 일했었는데, 그 자리도 사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온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외교관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국민 삶에,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더 기여하고자, 더 봉사하고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다양한 정책과 현안을 조율해왔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다져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홍기원 의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공유마켓 하는 거는 너무 사실 잘 돼서 좋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이번 거는 좀 작지만 이제 또 그런 걸 계기를 해서 좀 그 작은 거를 잘 하면 다음에 큰 거 신청할 때 좀 유리할 겁니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발굴하십시오.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그런 사업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홍기원 의원. 길에다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두 군데가 있는데 먼 거리니까 그냥 사람들은 1층에서 바로 그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걸 항상 원해 가까이.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그 버스 같은 대형 차 거길 자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거 살펴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민원인 주차 문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점포 상인과 노점 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모색도 이어졌다. 점포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던 노점들에 대해 좌판을 규격화하고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자는 의견 등이
활발하게 오고 갔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저분들이 있어야 또 우리 되는구나 이걸 이제 서로 느끼는 거고 또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서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점들이 하는 그 자리에도 이렇게 자판 좀 간단하게라도 해주면은 네. 좋겠네요. 저희 시장이 전통 시장이고 오래된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것도 많고 또 앞으로 또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변모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항상 또 관심 가져주시니까요 의원님께서. 그래서 좀 더 내부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늘 민생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홍기원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늘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부대끼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이 뭔지 또 지역에 필요한 일이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러한 일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 상인들에게도 그러한 뜻을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런 쪽으로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국회로 출근하는 홍기원 의원. 오랜 공직 생활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예, 오늘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예.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으세요? 한번 다 점검해봐야죠. 피곤한 기색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데 평택에서 출퇴근하시려면 아침 일찍 나오셨겠어요, 오늘은? 그렇죠.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6시 반에 나왔어요.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원래는 좀 더 일찍 나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침 일찍 하는 그런 세미나 포럼 이런 일정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다. 일찍 나오면 아무래도 차가 덜 막혀서 좋습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위해 살피고 또 살폈던 자료들. 빼곡한 메모 속에 국민을 대변해 성실히 임하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으세요? 통상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질문하는데 우리 국토교통위가 30명이에요, 위원이.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저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또 그런 거는 가급적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비교적 많이 준비하죠. 시간도 되게 효과적으로 쓰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한 거를 하는 게 좋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또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정말 제일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은 그것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1위 업체 같은 질의 시간의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은 홍기원 의원. 현재 선진사장 2018년도에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치닫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의 빈틈을 메우고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난 10월 8일 평택시 갑의 홍기원 의원이 활동 중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주자 택지 소송 문제 좀 파악 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다른데 매각할 수가 없는 이주자 택지를 다른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매각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원 소유자가 거꾸로 이제 그걸 고발한 그런.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 분양권 이주자들한테 제공되는 분양권 사전 전매,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허용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계약 자체는 유효로 인정을 하다가 2017년 10월에 대법원에서
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판례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판례가 생기니까 뭐 변호사나 또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 전매한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보상금이 작다, 더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또는 좀 기망을 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날 홍기원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이주자 택지 불법 전매 기획 소송에 대해 지적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주민은 시세보다 싼 택지 분양권을 받죠. 이른바 딱지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벌어지는 불법 거래 저희도 집중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련 소송만 1,200여 건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주민이 갖는 분양권, 이른바 딱지의 전매는 개발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분양권은 웃돈이 붙으며 여러 차례 거래되고 있는 실정. 이들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원주민이 토지 반환 소송을 걸면 무효가 된다. 사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원고도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합의금 받아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브로커나 변호사가 다 가져갑니다. 홍기원 의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자 택지 사전 전매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받은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소위 분양권, 사전 전매 행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예, 파는 사람도 처벌받고 사는 사람도 처벌받고, 설사 그걸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주자 택지 시장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막는 이 법안부터 5개의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 그중 1호 법안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모호한 안전과 운행 기준 등을 해결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12월 10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발의를 하신 거죠? 현재 전동 킥보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고도 많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탓에 거리 곳곳 방치된 전동 킥보드. 게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 홍기원 의원 역시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목격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리에 많은 소위 전동 킥보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소위 전동 킥보드에 관한 그런 관리 또 이용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큰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는 홍기원 의원. 국민만 바라보는 부지런한 일꾼이 된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홍기원 의원은 보수색이 짙은 평택 지역에서 12년 만에 민주당계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홍기원 의원에게 마음을 내어준 지역 주민들. 홍기원 의원은 그 간절함을 알기에 더 치열하게 고민하며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고 싶다. 제가 선거에 나왔을 때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라.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선거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또는 끝난 이후에 가장 늘 마음에 두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찾는 홍기원 의원. 아침부터 평택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정부에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이게 되풀이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쌍차는 참 우리 쌍용자동차 역사가 참 고달픈 역사다. 지금까지 보면 예전에 그 대우의 김우정 회장 예전에 대우 자동차로도 한번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사이그로도 한번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마인드라로 또 넘어갔었고, 이번에 또 다시 매각 국면이 접어든 거예요. 우리 쌍용자 과거에는 약 직원이 10,000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반이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 5,000명이 채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11년 만인 올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마무리됐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경영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최대 주주 마힌드라가 당초 약속했던 자금 지원 규모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저희들 구조정 사업장이 아니라 매각 사업장이라는 거. 네.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아마 그 의원님한테 그 고마움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쌍용차 노사 간에 지난 11년간 해왔던 것처럼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쌍용차가 이렇게 좀 더 어려워진 데는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하고, 평택에서부터 좀 우리 쌍용자동차에 대한 신차 붐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 쌍용자동차가 좀 많은 차들이 팔려서 쌍용차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일터만큼 중요한 데가 없거든요. 이 일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오늘 홍기원 의원님을 좀 찾아뵙고 답답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지난 11년간 좋은 노사관계 유지한 거, 그게 지금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대외적으로 쌍용차 경영 정상화 얘기하는데 제일 큰 밑거름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 삭감까지 감행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이들이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홍기원 의원은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로 힘을 보태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 유치가 구체화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추가로 신차 개발을 위한 대출 이걸 해줄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정상화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GTX C 노선 계획 잘 아시죠? 네. 이 노선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3개 지방 정부도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은 경기도에서도 C 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날 홍기원 의원은 평택 시민들의 수건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의 평택 연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시작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만 현재 규정상 기점으로부터 40km까지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해서 60km까지 늘리면 평택까지 가는 게 가능해서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기도의 주요 이제 핵심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지만 홍기원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업인 만큼 보다 속도를 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규정을 개정해서 GTX C노선 사업을 다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면 그 노선 연장은 연장대로 추진하되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 사업으로 수원에서 화성 오산을 거쳐 평택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홍기원 의원. 겉모습의 발전보다 삶 속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더 값진 것이라 여긴다. 평택 시민들이 제일 열망하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 평택시 인구가 53만인데 20년 전에 한 30만에서 20년 만에 20만 늘었거든요. 향후 한 10년 정도면은 또 한 20만이 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 GTX C 노선 현재 수원까지 오도록 돼 있는데 여기까지 연장해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숙한 지난 9월에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꿋꿋하게 소신 발언을 한 홍기원 의원. 계속 그런 긴밀한 외교, 안보의 문제가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익을 위한 현실적인 외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동료 의원들에게 공감을 얻은 홍기원 의원. 현재 그 정부 정책상 좀 미비한 게 뭔지 어떤 분야를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 아무래도 제가 중앙 정부에서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또는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분야에 있어서 향후에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임했습니다. 이게 베트남 사진전이에요? 베트남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네. 근데 이런 거는 치열했던 약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지역에서 열리는 사진전에 참석한 홍기원 의원. 지역이 문화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즐기고 만족할 만한 문화, 예술 인프라를 늘리는 것도 홍기원 의원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사람들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데 어디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싶고 또 재미있게 놀고 싶고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투자하고 또 많이 개발해야죠. 국민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일하는 초선답지 않은 초선. 국민이 내어준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사명감과 열정을 똘똘 뭉친 국회의원 홍기원.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펼쳐나갈 홍기원 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해본다. 정치는 비전이다. 정치는 국가의 앞날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국민한테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정치는 비전이다. 고속도로, 지금 현재 기존 고속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선이 현재 다니는 고속 뱃살사고 GTX는 지상에서부터 지하 45에서 50m 정도 밑에 기반에 위치할 것이고요. 전체 구조적으로 루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지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가 4층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층